안녕? 오늘은 명태가 맛있어 읽어줄게요. 뒷표자 먼저 볼까요? 명태는 얼큰한 동태찌개, 고소한 황태구이, 짭짜름한 명란젓, 한 상 가득 밥상을 채워주는 생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다의 보물, 명태. 바다네요. 명태가 맛있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돋보이는 물고기 누구냐고요? 바로 명태. 명태는 지금 찬 바다를 찾아가는 중이죠. 명태를 따라가며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눈은 크고 동그래요. 명태의 생김새를 보는 거죠. 명태는 입이 커요.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아래턱의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수염이 하나 더 있어요. 몸 길이는 30 내지 60cm 정도 돼요. 몸은 가늘고 길고 등 부분은 갈색이고 배는 흰색이에요. 옆구리에는 흑갈색 줄이 나 있죠. 등과 배, 가슴, 꼬리, 배 뒤쪽에 각각 지느러미가 있어요. 등, 가슴, 꼬리, 뒤쪽. 살아가는 모습. 명태는 찬물을 좋아해요. 바닷물 온도가 10도를 넘으면 살기 어렵죠? 2도에서 6도쯤 되는 차가운 바다가 딱 좋아요. 바닷물이 좀 따뜻하다 싶으면 차가운 바다를 찾아 떠나요. 명태는 멸치, 오징어, 새우, 게 등 무엇이든 잘 먹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새끼까지 잡아먹기도 하죠. 어린 명태. 명태는 어릴수록 차가운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 수온이 1.1도에서 5도쯤 되는 곳에 산대요. 아, 그러네요. 신기하죠? 1년쯤 된 명태, 몸 길이가 10 내지 16cm. 3 내지 5년 된 명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죠? 다 자란 명태, 10 내지 10년쯤 살고요.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0 내지 60cm예요. 우리 집 밥상 단골. 우리나라에서 명태는 오징어와 고등어를 제치고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생선이죠. 맛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명태의 제맛을 알고 즐겨 먹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와, 싱싱한 명태로구나. 말려 먹고 끓여 먹고 졸여 먹고. 명태가 1위, 오징어가 2위, 고등어가 3위네요. 밥상 단골. 러시아의 명태는 기름기가 적어서 구워도 맛이 없대요. 에이, 명태잖아. 어묵이나 만들어야겠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네요. 수라상에 오르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명태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옛날엔 이름도 없었고 잡아먹지 않고 버렸던 생선이래요. 오, 그렇게 했던 생선이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네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명태를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번 먹어보니 맛있거든요. 그때부터 명태는 임금님 수라상까지 올라가는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이름에 얽힌 이야기, 명태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명태 이름에는 옛 이야기가 전해와요. 한경남도는 춥고 땅이 험해서 먹을 것이 적었어요. 영양이 많이 부족해서 눈이 침침한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명태의 간을 먹자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명태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아,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명태 간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대요. 눈이 침침한 자네도 오늘부터 명태를 먹게. 명태의 간에서 짠 기름으로 등잔불도 밝히지. 쓰임새가 아주 많네요. 사람들은 명태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고사를 지낼 때에도 상에 올렸고요. 고사는 나쁜 기운을 없애고 행운이 오도록 비는 제사를 말해요. 옛날에는 생선 이름 끝에 어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물론 명태도 오를 수 없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짝 말린 명태에 북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뒤부터 제사상에 당당히 올라갔죠.
잡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명태가 북어가 되었군요. 새로 집을 짓거나 가게를 열 때 북어가 처마 밑이나 가게 안에 있으면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대요. 나 이런 생선이야.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해볼까요? 명태는 이름이 여러 가지죠. 세상에서 이름이 가장 많은 생선일 거예요. 생태, 동태, 노가리, 북어, 코다리, 황태 모두 다 명태랍니다. 갓 잡은 건 생태, 얼린 건 동태, 말린 건 북어, 반쯤 말린 건 코다리, 얼었다 녹인 건 황태, 명태 새끼는 노가리, 봄에 잡은 건 춘태, 가을에 잡은 건 추태, 그물로 잡으면 망태, 낚시로 잡으면 조태. 명태의 비밀. 명태는 원래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말리면 그 양이 2배로 늘어난대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단백질이 그렇게 많아진 거네요. 특히 명태를 여러 번 얼렸다 녹인 황태는 거의 단백질 덩어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얼렸다 녹을 때마다 2배. 와, 황태가 최고네요. 명태를 잡자. 명태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서 살다가 겨울철이 되면 안락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요. 봄 되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다시 북태평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명태를 많이 잡아요. 명태는 바다 깊은 곳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일반 낚싯대로는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낚싯바늘이 촘촘히 달린 낚싯줄을 부표에 묶고 바닷속 깊이 가라앉히죠. 이 낚싯줄을 풀어놓았다가 끌어올려서 명태를 잡아요. 명태가 자주 지나는 길목에 그물을 놓아 그 그물이 걸리게 하죠. 오랫동안 명태를 잡은 어부들은 어디에 그물을 놓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밥맛 살리는 명태. 명태는 비리지 않고 기름기가 없어 담백하죠. 소화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요. 몸에 남아있는 독을 없애주기까지 하죠. 명태로 만든 음식을 소개해 볼까요? 북엇국. 담백한 북엇국은 간을 보호해주죠. 생태찌개와 동태찌개. 싱싱한 생태로 끓이면 담백해요. 동태로 끓인 얼큰한 동태찌개는 사람들 밥상에 자주 올라요. 명태찜. 명태에 콩나물과 양념을 넣고 쪄요. 고소한 명태에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 좋죠. 북어조림. 북어를 방망이나 칼등으로 두드려서 물에 담가 불리면 부드러워지죠. 거기에 양념장을 끼얹어 약한 불에 졸여서 만들어요. 지글지글 구워내는 명태 요리 유명하죠? 명태는 살 말고도 알이나 내장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명태김치같이 명태로 만든 특별한 음식을 소개할게요. 알탕, 명태알로 끓인 탕이죠? 명태알들이 톡톡 터지면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고소해요. 황태구이, 황태에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발라서 구운 요리죠. 동태전, 동태살에 밀가루와 달걀풀을 입혀 프라이팬에 붙여서 만들어요. 명절이나 제사 음식에 쓰이죠. 명태김치, 명태와 해산물을 듬뿍 넣어 영양가와 맛을 높인 강원도의 특색 있는 김치예요. 명란젓, 명태알로 만든 젓갈인데요. 짭짜름하고 고소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밥이 술술 들어가죠. 즐겨 먹는 생선들, 명태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생선이 많아요.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중 가장 유명한 생선이죠. 등은 청색, 배는 은백색. 한창 자라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싱싱한 고등어는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요. 무와 함께 조리면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죠. 갈치는 반짝반짝 은백색이에요. 싱싱한 갈치는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이 밝고 깨끗해요. 몸이 길고 납작해서 칼처럼 생겼다고 칼치라고도 부르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인기 있어요. 여름 가을에 먹는 갈치 맛이 가장 좋아요. 조기는 특별한 날에 먹던 생선이에요. 소금에 절여 만든 조기젓은 귀한 젓갈이죠.
조기 가운데 참조기는 주로 소금에 절여 반쯤 말린 굴비로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힌 고기는 배가 선명한 황색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조기는 배가 흰색이에요. 멸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 가운데 하나죠. 주로 말려서 먹는데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은 멸치예요. 먹으면 배가 튼튼해지죠? 뼈가 튼튼해지죠? 그렇겠죠.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큰 멸치는 국물 낼 때 쓰고요. 작은 멸치는 볶거나 졸여서 먹어요. 생선도 제철이 있어요. 계절별 과일과 채소가 있듯이 생선도 계절 따라 특히 맛있는 것이 있어요. 명태는 겨울에 가장 맛있어요. 제철 생선 가운데 유명한 게 바로 가을에 특히 맛있다는 전어죠. 전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고소하고 달콤해요. 가을 전어는 그 맛이 어찌나 고소한지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생선 말고도 바다에 나는 먹거리 어떤 걸까요? 오징어, 마른 오징어, 오징어찌개, 오징어젓 다양한 요리로 먹죠. 게, 야들야들한 속살, 탕을 끓이거나 쪄먹고 간장을 부어 게장을 담아 먹죠. 김, 미역, 다시마, 건강 회복에 효과가 있어요. 산모는 꼭 미역국을 먹었어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그래서 생겼답니다. 전복은 단백질이 생선보다 많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요. 회나 죽으로 많이 먹죠. 조개는 꼬막, 바지락, 가라비, 홍합 등 종류가 무척 많아요. 국을 끓이면 시원하고 굽거나 찌면 쫄깃쫄깃하죠. 해삼은 못생긴 외모와 달리 쫄깃한 맛과 향이 좋아요. 날것으로 썰어 먹기도 하고 말려서 요리에 넣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멍게, 날것으로 주로 먹지요. 파인애플과 닮았다고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부른대요. 그런 이름이 멍게의 또 다른 이름이었군요. 씹을수록 고소한 새우는 칼슘 덩어리예요. 특히 꼬리까지 바삭바삭 씹어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명태를 비롯해서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 참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점점 잡히지 않고 있어요.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져서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명태가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태가 잘 안 잡히는 거군요. 여러 가지 생선, 연어, 북쪽에서 많이 잡히죠? 유럽, 미국, 단백질과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죠. 연기를 쬐어 냉동 보관하면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대구, 명태의 친척이죠? 살이 퍽퍽하지만 국물을 낼 수도 있고 값이 싸서 즐겨 먹어요. 그래서 가난뱅이의 생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다랑어, 흔히 참치라고 하죠? 사랑키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요. 회로 참치는 많이 먹고요. 통조림으로도 먹죠. 일본에서는 생선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 있어요. 청어, 크기가 작은 생선으로 얕은 바다에서 무리지어 살아요. 주로 소금에 절이거나 연기를 쬐어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청어를 얼리고 말리는 것을 반복한 과메기가 유명해요. 농어, 우리나라에서는 농어를 주로 회로 먹죠. 외국에서는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어요.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으로 맛이 담백해요. 청새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잡히고요.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잘 잡혀요. 크기가 아주 크고 위턱이 새의 부리같이 뾰족하며 길어요. 정어리, 서양에서 통조림으로 많이 만들어 먹죠. 청어의 친척인데 몸집이 훨씬 작아요. 기름기가 많아 고소해요. 명태가 사라지고 있어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동해를 찾아오던 명태가 점점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의 많은 오염물질 이것 때문에 공기가 많이 더러워졌고요. 햇빛이 지구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명태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대요. 우리나라 바닷물 온도가 점점점 오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따뜻한 바다에서 살던 해파리가 모여들고 있어요. 이제는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명태 같은 물고기를 점점 찾아볼 수 없답니다. 오늘은 명태가 맛있어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